우리는 왜 리센느에 열광할까요? 시작 전에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제 야호 영상을 보고 입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날 제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노래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 노래 2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일간 차트 904위였거든요. 그 사이 음원은 단 한 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노래가 아니라 신호였어요. 오늘은 좋아하는 마음과 열풍이 사실은 서로 다른 심리 회로라는 것, 그리고 그 두 회로의 차례로 불이 붙으면 한 나라가 통째로 움직인다는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30초로 정리해 볼게요. 리센느는 2024년 3월에 데뷔한 5인조 걸그룹입니다. 회사에 팀이 하나뿐인 이른바 중소돌이었죠. 노래 좋다는 평은 있었지만 차트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리더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열리고 올봄 갸루 분장을 한 멤버의 입에서 거제 야호라는 5글자가 튀어나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멜론에서 리센느를 검색한 사람이 6,550% 늘었고 스트리밍은 최고 2,019% 증가했고 채널은 5달 만에 구독자 129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904위였던 그 노래가 1위가 됐어요. 심리학은 이런 현상에 이미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사회적 증거, 남들이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좋아할 이유가 되는 현상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실력이 있으면 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참고로 이 야호, 등산로에서 외치는 그 야호가 아닙니다. 일본 젊은 층이 쓰는 가벼운 인사말 야토에서 온, 그러니까 거제 안녕 정도의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벼운 인사 하나가 한국에서 퍼져나간 모양은 산에서 돌아오는 메아리를 정확히 닮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이야기의 전부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좀 귀여운 실험부터요. 1968년 미시간 대학교의 로버트 자이언스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한자 비슷한 글자들과 낯선 얼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은 딱 1번, 어떤 것은 5번, 어떤 것은 최대 25번까지 보여주는 횟수만 다르게요.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뜻도 모르는 글자인데 많이 본 것일수록 호감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노출 횟수가 호감을 만든 거예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발견은 쇼츠 알고리즘이 같은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 배달하는 시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피드에서 3번째 마주친 거제 야호가 어쩐지 반가웠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참 방금 같은 실험 이야기가 앞으로 4개 더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뇌의 여러 사정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좋아진다는 것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웃긴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010년 콜로라도 대학교의 피터 매크로와 케일럽 워런은 웃음의 공식을 실험대에 올렸습니다. 5건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도덕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들을 읽게 했더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조건은 놀랄 만큼 일정했습니다. 뭔가 틀렸다는 느낌과 해롭지는 않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 때 두 판단이 겹치는 그 순간에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무해한 위반 이론이라고 부르는 공식이에요. 자, 이제 그 장면을 다시 볼까요? 갸루 화장을 한 아이돌이 경상남도의 조선소 도시 이름을 외칩니다. 화려한 도쿄 스트리트 문화와 거제라는 조합은 명백히 틀렸는데 그 누구도 다치지 않죠. 위반과 무해함의 동시 성립. 교과서적인 웃음입니다. 게다가 이 밈은 따라하는 비용의 영원이에요. 대구에 가면 대구 야호, 학교에 가면 학교 야호. 누구나 자기 동네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삼음절 템플릿이라 웃는 사람이 곧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 사람이 웃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온 나라가 같이 움직였을까요? 여기 14,341명을 가둬놓은 가짜 음악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5년의 어느 밤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새로 생긴 음악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 밴드들의 노래 48곡이 목록에 떠 있어요. 마음에 들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사이트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매슈 살가닉과 덩컨 와츠 연구진이 만든 거대한 실험실이고 여러분은 14,341명의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온 문에 따라 서로 다른 평행 세계로 갈립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밴드 이름과 곡 제목만 보여요. 여러분은 한 곡씩 들어보고 별점을 매기고 마음에 든 곡만 내려봤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귀로만 고르는 거죠. 다른 세계에서는 화면이 하나 달라집니다. 각 곡이 지금까지 몇 번 다운로드 됐는지 숫자가 함께 보여요. 솔직해져 볼까요?
48곡을 전부 들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우스는 어느새 숫자가 큰 곡 위에 가 있어요. 남들이 고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들의 선택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히트곡과 나머지의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히트할지는 훨씬 예측 불가능해졌어요. 같은 48곡인데 어느 세계에서 1위였던 곡이 다른 세계에서는 중위권에 묻혔습니다. 품질이 정해주는 건 바닥과 천장뿐이었어요. 최고의 곡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최악의 곡은 뜨지 않지만 그 사이에 모든 운명은 열려 있었습니다. 초반에 우연히 몇 명이 눌렀느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순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년 뒤 연구진이 이 시장에 직접 손을 댑니다. 이번에는 12,207명이 참가했습니다. 탈가닉과 왓츠는 시장이 한창 돌아가던 어느 시점에 순위표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어요. 진짜 1위 곡을 꼴찌 자리에, 진짜 꼴찌 곡을 1위 자리에 표시한 겁니다. 노래는 그대로 두고 신호만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죠. 새로 들어온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뒤집힌 순위표를 보고 곡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가짜 1위로 표시된 곡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고 다운로드가 실제로 쌓이면서 처음에는 거짓이었던 인기가 시간이 지나자 진짜 인기가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순위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순위표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곡들은 꼴찌 자리에 처박아 놔도 시간이 지나면 순위를 되찾더라는 것. 이 단서는 잠시 뒤에 다시 꺼내겠습니다. 자, 신호가 인기를 만든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신호에는 한 겹이 더 얹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독 어느 쪽을 응원하고 싶어 할까요? 2007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조지프 반델로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올림픽 경기 시나리오를 읽게 했습니다. 같은 팀인데 어떤 참가자에게는 그 팀을 이길 가능성이 낮은 약체, 그러니까 언더독이라고 소개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더독이라는 딱지 하나가 붙는 순간 응원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미국 참가자의 68%가 약한 쪽을 응원하겠다고 답했고 같은 경기 영상을 틀어놓고 라벨만 서로 바꿔 붙여도 마음은 라벨을 따라 움직였어요.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더독 딱지가 붙은 팀을 두고 재능은 부족할지 몰라도 투지와 노력만큼은 더 많다고 평가했고 바로 그 노력에 대한 믿음이 애정을 만들었습니다. 응원받을 자격을 실력이 아니라 사연이 결정한 거예요. 회사에 팀이 하나뿐인 중소돌이 무명의 인연을 버티다 역주행한다. 이 서사 앞에서 우리 뇌의 언더독 회로는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응원이 소비가 아니라 착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열풍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층이 있습니다. 1956년에 도널드 호튼과 리처드 볼은 미디어 속 인물에게 실제 지인 같은 유대를 느끼는 현상에 파라소셜 관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기획되는 K-팝 시장에서 사투리와 고향 자랑과 대본에 없던 애드립은 역설적으로 가장 희귀한 자원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열풍의 진원지인 채널을 인간극장에 비유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이돌을 소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귄 겁니다. 이쯤 되면 개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스타들이 따라 외치고 지방자치단체 4곳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방송국들이 섭외 경쟁을 벌입니다. 기관도 사회적 증거를 읽거든요. 열풍이 열풍을 부르는 2차 증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로들은 아이돌에서 멈추지 않아요. 줄선 식당 앞에서, 다들 산다는 주식 앞에서, 베스트셀러 매대 앞에서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열광은 가짜라는 건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호는 불씨를 키울 수는 있어도 불씨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순위표를 가리고 들어보세요. 뮤직랩이 알려준 건 우리 취향의 절반이 남들의 숫자를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뭔가가 좋아지려고 하면 딱 한 번만 신호를 꺼보는 거예요. 차트 말고 그냥 재생, 조회수 가리고 그냥 시청. 그래도 좋으면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 맞습니다. 신호를 껐더니 심심해진다면 여러분이 좋아한 건 노래가 아니라 숫자였던 거고요. 어느 쪽이든 손해는 아닙니다. 내 취향의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한 거니까요. 둘째, 입덕의 첫 장면을 기록해두세요. 여러분을 움직인 게 정확히 뭐였는지요? 무대 위의 3초였는지, 대본에 없던 애드립 한마디였는지, 아니면 요즘 다들 좋아하더라는 말이었는지.
메모장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장면, 그때 든 느낌. 첫 장면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기억나면 그건 원석을 알아본 눈이고 어쩌다 보니로 시작하면 메아리에 올라탄 겁니다. 이 구분이 되는 사람은 열광을 즐기면서도 휩쓸리지는 않아요. 취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 뇌는 훨씬 차분해집니다. 셋째, 이번 주에 숨어있는 904위를 하나 찾아보세요. 아직 아무 신호도 붙지 않은 노래, 채널, 동네 가게, 뭐든 좋습니다. 조회수 0에 가까운 목록에서 여러분의 귀와 눈만으로 하나를 골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뮤직랩의 신호 없는 방에 들어가 보는 경험이고 취향이라는 근육은 정확히 거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누른 그 첫 재생이 2년 뒤 누군가의 1위를 만드는 최초의 야호가 될지요. 처음에 그 단어로 돌아가 볼게요. 야호. 무대 위에 그 야호는 산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가볍게 건넨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산이 그 인사에 메아리로 답했어요. 부산에서, 창원에서, 시청 앞에서 인사 하나가 수백만 번 되돌아왔죠. 그리고 메아리는 가짜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소리가 있어야만 생겨나요. 애초에 소리가 없었다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리센느의 열풍도 그렇습니다. 알고리즘과 사회적 증거가 그 소리를 몇만 배로 키웠지만 최초의 야호, 그러니까 무명의 2년을 버틴 노래와 대본에 없던 진심은 진짜였습니다. 순위표를 뒤집어도 좋은 곡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던 그 실험 결과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열광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면 소리내어 알리고 싶고 남의 소리에 내 목소리를 보태고 싶은 것. 뇌는 원래 그렇게 서로의 메아리가 되도록 설계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실험, 매크로와 워런의 무해한 위반 이론, 살가닉과 와츠의 뮤직랩 실험 2건, 반델로의 언더독 연구, 그리고 호튼과 볼의 파라소셜 개념에 기대어 있습니다. 자세한 서진은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여러분을 입덕시킨 결정적인 한 장면은 뭐였나요? 리센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네, 뇌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